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존 추세가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 금리나 기대 이런 재료로 해서 또 그리고 산타랠리 기대감 그 내년에 대한 어떤 미국 경제 연착륙 혹은 미국 경제 호황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 오랫동안 작용을 하면서 하여튼 변화가 없이 잘 기존 추세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잘 올라가고 있죠. 딱히 달라진 거 없고 변화의 신호를 어떤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변화의 신호도 나타나지 않고 기존 추세 그대로입니다. 이 와중에 여러 가지 은행 총재들, 페드 총재들이나 하여튼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니네 이래서 되겠냐, 니네 시장 너무 기대감이 앞서 나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일단 그런 게 들리진 않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좀 다소 비이성적인, 다소라는 표현도 이제 뺄게요.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비이성적인 랠리, 감성에 의한 랠리, 포모 그런 게 나오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주식을 안 사면 난 거지가 될 거야라는 그런 공포감에 의한 어떤 조급한 매수, 포모 그런 게 어떤 증시 랠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되는 시점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CNN Fear and Greed Index 그런 거 보시면 지금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 매우 탐욕까지 심리 지표가 객관적으로 올라오기도 했고, 지수의 상승에 따라서 변동성 지수도 함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변동성 지수가 함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어떤 과열의 신호가 등장한 거죠. 이제는 감성과 비이성의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딱히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이제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건 이제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무리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과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맨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제 매번 드리던 이야기인 거고, 오늘 어떤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이 정도 내용을 좀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살짝 이제 운을 띄우긴 했는데, 금요일 날 미국 물가 지표가 발표된단 말이죠. 그죠?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중요한 이벤트 다 끝났어요. BOJ 통화정책회의까지 어제 우리 다 봤단 말입니다. 이제 남은 이벤트는 금요일날 그거 하나뿐인데, 오늘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지금 수요일이 거의 끝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 아시아 오늘 증시의 움직임, 한국 증시의 움직임, 일본 증시의 움직임, 혹은 지금 현재 어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금요일날 물가지표 발표까지 어떤 오버슈팅을 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냥 오버슈팅이 아니고 지금까지 상승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이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물가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기서 상승의 기울기를 더욱 가파르게 하는 이런 불꽃 슈팅이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새롭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본 그런 내용이죠.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쏠림도 어마어마하다라고, 역대급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드리고 있지만, 근데 더 단기적으로 더 오르지 못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시세에는 여러분들 끝을 예상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더군다나 아침에 이것도 말씀드린 거긴 한데, 지금 시세가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시세이긴 한데, 이미 한 번 독특한 시세가 터져 나왔는데 여기서 더욱더 이상해지면 이게 불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 없거든요. 계속해서 그냥 잘 올라갈 수 있다. 심지어 여기서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물가지표를 금요일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걸 핑계로 해서 물가지표의 기대감이란 재료를 가지고 더욱더 지금 상승의 기울기를 한 번 더 가파르게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그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험 관리해라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불꽃 슈팅이 이렇게 기울기를 가파르게 하는, 제가 생각하는 거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이제 장대 양봉 3연속으로 나오고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고변동성 상황에서 제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분위기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긴 한데, 반드시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격을 해서 먹겠다라고 네 말대로 이제 장대 양봉이 3거래일 연속 튀어나오면 여기서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매우 위험한 거라는 거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여기서 자칫하다 물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크게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래저래 그냥 이제 가만히 시간이나 잘 보내고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냥 똑같은 내용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장에 특별히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재밌는 변화는 그거긴 해요. 중국 증시가 계속 약합니다. 오늘 지금 상해 종합은 1%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중국에 무슨 뭐 악재가 특별한 게 있다. 뭐 심지어 오늘은 보시면 항생 지수는 또 상승 중이네요. 홍콩은 한동안 이제 하락을 주도하던 홍콩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토 증시가 1% 빠진다는 건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중국 증시에 관해서 뭐라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하여튼 중국 증시는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 오늘 저렇게 1% 하락하면서 전저점을 붕괴시켰거든요. 이제 아예 그냥 대놓고 붕괴시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하락 추세 강화 이런 거를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가 많은데도 중국 증시는 왜 빠질까?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현상 있는 대로 받아들이자고요. 증시가 앞으로 뭐 대폭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것처럼 중국 증시 말이 되냐 싶을 수 있죠. 세계 증시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지 혼자 이렇게 울상을 지을 수 있냐? 근데 울상을 지을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받아들이자고요. 이런 일들이 있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뭐 이 정도 체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이야기한 게 좀 있나 보더라고요. 요런 점 정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를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걸음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준과 ECB가 경제를 늦추지 않는 것도 마지막 걸음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걸음이란 표현은 그거죠. 미국 물가가 CPI가 막 9% 10%에서 5% 4%까지 내려오는 건 쉬웠으나 지금 현재 4% 3%에서 2%가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난이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9에서 5가 되는 거하고 4에서 3이 되는 거하고 3에서 2가 되는 건 난이도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걸음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시장의 어떤 너무 지나친 기대감에 대한 경계 발언도 좀 하긴 했습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그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본격적인 금리 인하 논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높은 기대감에 계속해서 여러 은행 사람들이 나와서 중앙은행 사람들이 나와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그 중에 한 명이 됐네요. 이런 일들이 있다. 분명히 파월 의장의 저런 발언은 생각만큼 큰 변화는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이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좀 풀린 것은 맞다. 어쨌든 시장의 호재는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시장의 호재가 맞긴 맞는데 근데 이게 그죠? 시장의 높은 기대에 비하면은 이 어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조금 좀 수위가 좀 낮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하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 어제 굴스비가 한 이야기네요. 어제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한 이야기인데 시장은 스스로의 행복감에 도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유포리아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굴스비 총재는 이 몇 달 전부터 해서 골디락스, 뭐 골든 패스 그러면서 경제와 인플레이션이 아주 그냥 이상적인 경로로 잘 흘러가는 거, 골디락스 그런 표현을 썼던 총재인데요. 이제는 그 골디락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제 시장은 유포리아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유포리아, 그죠? 이거는 어떤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뭐 극심한 탐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여튼 각국 중앙은행 장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게 뭐 투자자로서의 입장이 아니고 중앙은행장들이 제도권에 있는 어떤 높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다. 지금 시장의 랠리는 좀 지나친 정도가 있다라는 거를 제도권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좀 일단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준의 정책 결정에는 어떠한 그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요즘 연준이 하는 걸 보면요. 뭐 정치권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시장 상황에도 시장 상황에도 좀 연준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어떤 독립성 그런 거는 매번 하여튼 이 경제 어떤 금융계에서 매번 이제 자주 이야기가 되는 뭐 재미있는 떡밥 중에 재미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무튼 뭐 매번 연준 사람들은 중립적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씩 좀 덜 중립적인 것 같은 모습도 한 번씩 좀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건 재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다. 한국은행 오늘 금통위 의사록 발표가 됐는데 뭐 동결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근데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긴 있었네요. 그죠? 한국은 굉장히 좀 매파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사람들은요. 근데 뭐 어쨌든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패스할게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정도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건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다. 위험 관리 안 하신 분들은 위험 관리나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저의 생각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그죠? 워낙 결정적인 때라 저도 뭐 여러분들께 어떤 이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때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뭐 수박 겉핥기 정도 조금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일본 증시 뭐 보시다시피 오늘 한국 증시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 상승이 끝일 수도 있죠. 이 상승이 여기서 정고점을 아직 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끝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갭상승이 이런 급등이 2, 3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일어날 수도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때처럼 혹은 예를 들면 이런 때처럼 이런 모습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충분히 있거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저항을 못 넘었으니까 이거 하방 베팅 해야겠다. 물론 가능은 하죠. 위험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가능은 한데 그런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더 이상 어떤 이슈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거 있죠. 그죠? 저기 물가지표가 금요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중국 증시 좀 볼까요? 중국 증시는 오늘 이 상해종합인데 보시다시피 급락을 하면서 전저점 완전히 붕괴시켰죠. 그래서 하락 추세 강화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 추세 강화에서 더 목표치가 이제 열리긴 했는데 일단 그래봐야 일단 당장 이제 여기 어떤 좀 중요한 저점이 바로 코앞에 좀 더 있긴 있습니다. 하락 목표치 열린 건 맞는데 조금만 더 빠지면 또다시 지지력이 있긴 해요. 근데 애초에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안 좋다. 여기를 이미 지금 테스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삼중바닥형 만드는 자리인데 삼중바닥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려오면서까지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거면 진작 이쯤에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쯤에서요. 네, 뭐 보시다시피 이미 바닥까지 내려와서 사실상 중국 증시는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하락 추세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좋은데도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중국 증시는 이 어떤 청개구리 같은 면모를 좀 자주 보이긴 했었습니다. 세계 증시가 다 오르면 지 혼자 하락하고 세계 증시가 다 떨어지면 지 혼자 오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좀 보이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심하네요. 왜 그런지는 솔직히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안화가 뭐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미쳤을 수 있죠. 그죠? 위안화가 보시다시피 중요한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도 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일단 하여튼 위안화가 이렇게 약세 흐름 잘 보이면서 하방 경직성 잘 보이면서 버티고 있어서 중국 증시도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그죠? 튼튼한 하방 경직성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아나면서 일단은 뭐 하방 경직성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가볍게 체크만 했고요. 오늘 저기 달러 엔 환율은 보시다시피 이제 전날 워낙 BOJ 이슈 때문에 급하게 움직였던 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오늘 조금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자체는 뭐 일단 단기적인 이런 흐름은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이 아래 꼬리 부분입니다. 요날 12월 7일 날 어떤 작은 투매가 나왔었는데 이 투매가 나왔던 날 아래 꼬리 부분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중요한 저항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일단 뭐 상승이 좀 둔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렇게 올라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어떤 중요한 저항을 앞뒀기 때문에 일단 가벼운 조정이라 볼 수 있겠고 일단 더 올라간다. 일본에서 완화 정책을 한다 그랬으니까 완화 정책 유지한다 그랬으니까 올라갈 만한 이슈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국채금리하고 거의 똑같이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 얘가 올라가고 국채금리 떨어질 때 얘가 떨어졌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건 국채금리도 10년물 국채금리도 조만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국채금리는 반응이 없죠. 잘 떨어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체크를 했고요. 이 모양 비슷한 거 좀 이제 약간 흐름과는 좀 안 맞긴 하지만 이 모양 비슷한 거 하나만 같이 볼게요.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상승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중요한 어떤 저항을 돌파한장했습니다. 얘도 보시면 사실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였죠. 국채금리 올라갈 때 유가 올라가고 국채금리 떨어질 때 유가 떨어졌습니다. 얘도 요즘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와 동조화되는 자산 중에 하나인데 얘가 일단 벌써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제 엔화와 국제유가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엔화와 국제유가는 같은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엔화도 조만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10년물 국채금리도 물론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아직 하방 경직성을 잘 안 보이고 있지만 근데 이 유가나 이런 꼬라지를 보면 결국 금리도 올라오지 않겠어? 그리고 결국 금리가 올라오면서 주식시장도 좀 힘들어하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들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10년물 국채금리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잘 없을 수 있지만 보시면 구리값 이런 것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은 아니에요.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지. 원자재들 이런 거 보시면 하여튼 요즘에 달러가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런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좀 받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구리값이나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정고점 막 돌파 한창 하려고 그러고 있고 하여튼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금리 하락도 금리 하락에 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가스 값도 그렇고요. 천연가스 값도 보이시다시피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이렇게 하방 경직성 보이고 있고 상승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다시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창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근데 이제 보시면 이 10년물 국제 선물이니까 이거 뒤집어 놓으면 금리죠. 이거 뒤집어 놓으면 금리인데 금리는 의미 있는 하방 경직성을 잘 안 보인다라는 게 또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전에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까지 이대로면은 한 2, 3거래일 연속으로 더 대폭락을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해요. 오늘 밤에 중요한 날이니까 확인해 봐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의 움직임, 국제유가라든가 엔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의 움직임에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좀 의아하지 않냐, 이건 이상하지 않냐, 고개 정도는 좀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베팅의 근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여튼 국제 선물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잘 떨어지고 있죠. 오늘 밤에 금리를 좀 잘 지켜볼 생각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출발하면 제 생각에 이거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박 겉핥기 쭉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다 봤고요. 이건 이제 번외로 보는 건데 N1 환율이죠. 어떤 지표로서 보고 있는 N1 환율인데 중요한 지지선 일단 돌파 한착은 했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상승이 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너무 급하게 올랐나 봐요. 그래서 상승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승 흐름이 제법 강합니다. 원화 약세 흐름이 제법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일단 지금은 박스권으로 이제 갇혔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급등 랠리를 이어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여기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 랠리를 급격하게 이어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여기서 일단 이 하락을 하면서 속도 조절하자 이렇게 일단 마음을 먹은 것 같고 박스권으로 일단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건 참고적으로 보자고요. 근데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잘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 원화 약세가 좀 강한 것 같다. 원화 약세 흐름이 좀 센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본 것 같죠? 유럽 증시 보시다시피 다들 올라가니까 나도 빠질 수 없어 이러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하지만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에 맞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특별한 이벤트 없고 그래서 그냥 이제 조용히 금리를 지켜볼 생각인데 금리 하여튼 증시는 어차피 더 올라갈 수 있을 거고 지금 분위기상으로 봐선 혹시나 이제 금리에 베팅할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싶어 보고 있는데 그죠? 금리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요. 지난 4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 만들었는데 이런 모습 보이면 오늘은 올라갈 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되면은 2, 3거래일 연속으로 장대 연봉이 이렇게 퍽퍽퍽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하긴 해야 돼요. 근데 만약 오늘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또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변곡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금리의 단기 변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중장기적인 변곡일 가능성도 있고 일단 단기 변곡 정도가 맞지 않겠냐 싶긴 해요. 일단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요. 오늘 밤에 그래서 달러를 좀 열심히 볼 생각, 금리를 열심히 볼 생각이다. 오늘 밤에도요. 주식시장은 특별히 할 이야기 없습니다. 여기서 나스닥이 하루에 지금 0. 몇 %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가파른데 지난번처럼 하루에 1%, 2%씩 그런 급등 랠리 한 3, 4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오를 수 있냐? 싶어도 그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융시장의 시세는 언제나 우리의 상승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국제유가 마이너스 40달러 가는 거를 저는 맨눈으로 봤는데 아직도 그때의 충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뒤로 하여튼 뭐든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한국 증시도 그래요. 야, 이게 지금 엄청난 상승인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 봐라. 이 지난번에 코스피가 항상 죽을 때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죽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니겠냐 생각하실 수 있긴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금융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이 이게 뭐 작은 그런 조그만한 오버슈팅이 걸린 게 아니에요. 왕창 큰 오버슈팅이 좀 걸려 있어서 이게 저런 막 6포인트, 7포인트 상승이 한 2거래, 3거래 연속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일 눈 뜨니까 선물이 360 가 있을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도 또 모레 또 눈 뜨니까 또 370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것도 예측이 안 되는 굉장히 좀 급격한 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 관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콜 대박이 나면서 변동성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 어떤 전형적인 과열의 신호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변동성 지수 꼬라지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게 사실 건전한 상승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상승이, 이런 지수의 상승과 변동성 지수의 상승이 한 번 지금 이제 동조화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눈에 띄게 한 번 동조화된 거고 그 전부터 좀 동조화되긴 했는데 이게 몇 번 더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콜 대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고점은 오늘 안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것들 특히 주의하셔서 좀 보셔야 될 점입니다. 아직 고점이 어딘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이제 코스피에 돈이 빨리면서 코스닥은 좀 서운했는데 얘도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 없고, 환율은 뭐 박스권입니다. 그죠? 쭉 봤습니다.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솔직히 뭐 과열의 신호 이런 게 없진 않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물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고점 높아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레벨업 된 거고 상승 추세 전환되고 뭐 모든 게 좋은데, 하여튼 근데 이 과정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과정이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점을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방 베팅의 근거로, 역발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역발상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내 돈 넣어놓고 역발상을 해버리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위험 관리 해가면서 해야 된다. 맨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금리를 좀 잘 볼 거다. 금리가 또 여기서 금리가 오늘 밤에도 푹푹푹 떨어지면 증시는 또 그에 따라서 또 팍팍팍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